안녕하세요. 어렵고 까다로운 보험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셀리 언니예요. 여러분, 노화는 질병일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의 탄성력이 감소되어 조절력이 떨어지는 안 질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질병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운 그림 기억나실까요? 여기 검은 눈동자 안에 하얀색 수정체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이 수정체에서 이렇게 굴절을 시켜서 막맞게 정확히 맺히게 돼야 사물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데 노안의 경우에는 사물이 이렇게 굴절이 잘못되어 망막에 정확히 맺히지 못해서 사물이 잘 안 보이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이나 스마트폰, PC 등을 오랫동안 보고 나면 어지럽고 두통 같은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극심한 피로감이 생기게 되는 질환이죠.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환을 치료하려면 안경을 착용을 하거나 또는 돋보기를 쓰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의료 기술이 발전해서 수술을 통해서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엑시머 레이저 수술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어떠한 방법도 완벽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경우 안과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시행 후 치료받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안을 치료하기 위해서 렌즈 삽입 수술을 하면 시력 교정에 해당이 돼서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릎 연골이 노화로 인해서 재기능을 못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데 이것은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이치인 것 같은데 노안으로 인해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것은 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안이라고 하는 질병 코드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면 백내장은 어떨까요?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해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백내장도 질병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검은 눈동자 안에 수정체가 있는데 이 수정체가 투명해야지 사물이 또렷하게 보이는데 뿌옇게 혼탁해지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혼탁해지는 위치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백내장 질환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내장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약물 치료만으로는 혼탁이 발생한 수정체가 다시 맑아지지 않기 때문에 백내장을 더디게 진행하게 해주는 안약들의 경우 큰 부작용은 없지만 효과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최근에는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많이 하시게 되죠. 인공 수정체는 영구적이면서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제거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노안 치료법도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건데 백내장 치료도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방법은 노안 수술과 비슷하게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게 되는 거죠. 백내장만을 치료하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공 수정체를 삽입을 하는데 백내장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보니 어차피 인공 수정체를 삽입할 바에는 노안 교정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게 되면 백내장과 노안을 함께 치료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백내장은 질병 치료에 해당이 돼서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노안은 질병 코드가 없기 때문에 치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정에 해당이 되어 보험에서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안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노화에 따른 백내장이 나타나고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야 되는데 이때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면서 노안까지 치료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다초점 렌즈가 급여 항목이 아니다 보니 병원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적게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드는 거죠. 그리고 의료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수술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30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 시간이 짧게 걸리면 고객님들이 가입하신 실손보험에서 입원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고 통원 치료비에 해당이 되니까 병원비는 1000만 원이나 들었잖아요. 그런데 실손에서는 20만 원에서 30만 원만 보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고객분들이 선뜻 수술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백내장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수술 후유증이 있으니 병원에서 6시간 정도 경과 관찰을 하시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퇴원을 하시게 되니까 하루에 6시간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하루 입원으로 간주가 되니까 입원 의료비로 병원비의 80%에서 10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서 노안 치료를 받았다니 어때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옆집 친구들에게도 권유하시고
또 뭐 친인척, 형제, 자매들에게 권유를 하면서 유행처럼 번지게 되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너무나 많은 보험금이 지급이 됐겠죠. 그러면서 손해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니까 드디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통원비 한도 20만 원에서 30만 원만 지급하겠다라고 하니 보험회사와 고객분들과의 분쟁이 금융감독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금감원에서 급기야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백내장 수술이 실손 입원 의료비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이 입원 의료비를 청구를 했는데 각 보험회사에서는 A 등이 받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입원 의료비 지급을 거부했죠. 그런데 병원비는 800에서 9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보험금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게 된 거죠. 백내장 수술은 입원이 요구된다거나 적어도 A 등은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주장을 하지만 수술 과정이 간단하고 그 소요 시간이 약 30분으로 길지 않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원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부작용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땅땅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실손 의료비에서 백내장 수술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됐고요. 하루 통원 의료비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손에서도 보상 한도가 이렇게 줄었지만 실손이 아닌 정액 보상을 받는 수술비 특약에서도 백내장 수술은 보상이 너무 많이 줄어들면서 예전처럼 보험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면 새로운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고객분들은.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노안 치료를 하고 싶겠죠. 그런데 치료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백내장을 포함한 노안으로 서류를 많이 보시거나 또는 업무에 지장이 많으셔서 수술을 받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안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술을 하시고 싶으신데 실손에서 보상을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질병수술비나 또는 수술비 특약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저희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특약에서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보험사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 특약을 가입을 하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65세 여자분들이 질병자 보험으로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백내장 수술이나 다초점 렌즈 삽입 수술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세 군데 보험사로 나누어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각각의 보험료를 이렇게 납입을 하시고 한 1년 후에 이제 보험금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A보험사에서는 440만 원 정도의 수술비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B보험사에서는 200만 원, C보험사에서는 16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으니까 총 8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실손 통원 의료비 80만 원까지 총 4번 수술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그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 고객분들을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전부 양쪽 눈, 한쪽 눈만 백내장이 오는 게 아니고 노화가 되면 양쪽 눈이 다 노화가 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눈 수술을 다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또 후발성으로 백내장 수술까지 하시니까 총 4번의 수술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눈을 후발성 백내장 수술까지 하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4번의 수술을 했을 경우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예시를 해드린 거예요. 실제로 그 보상을 받은 고객분들의 예시를 보면 이분은 2023년도 12월 달에 보험을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월 6만 8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고 실제로 받으신 돈은 이렇게 이제 보험 혜택을 받으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남자분인데 똑같이 23년도 12월 달에 한 달에 11만 원씩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고 2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올해 8월 달에 그 백내장 수술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술비를 받으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예전처럼 언제 생길지 모르는 중대한 질환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할까봐 두려워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 질환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장을 받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생활질환에 대해서 보다 질 높은 치료를 받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험도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서 예전에는 죽을지도 모르는 중대질환에 포커스를 두었다면 지금은 이런 생활질환까지도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서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내가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질환 이런 것들도 보험으로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병원비가 많이 드는 그러한 수술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수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